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이 과연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까요? 열병식과 기념식은 또 어떻게 치를까요?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5월과 9월 초에요. 각각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열병식은 승전 기념일에 열렸지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이번 달 10일 대규모 열병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다른 어떤 국가기구보다 우위에 있는 당 국가체제인 이 북한에서 당 창건 기념일은 최고 지도자의 생일 다음으로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일주일가량 남은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당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북한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기존의 전략 무기와 함께 새로 개발한 신형 무기들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34종, 880여 대의 무기를 선보인 지난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 열병식보다 이번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평양 남쪽 미림 비행장엔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 등 지상 무기가, 또 북쪽 순안 비행장엔 최신 전투기 90여 대가 동원돼서 2달 전부터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특히 신형 방사포와 무인 항공기, 스텔스형 고속 침투 선박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KN-5A의 개량형 신형 미사일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과는 달리 노동당 70주년 기념식은 철저히 내부 결속 행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행사를 8일 앞둔 현재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사절단 규모가 지금 불투명하고 일본 조총련의 경우도 방문단 규모가 축소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아직 북한이 주변국에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건 기념일을 맞아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기 위해서 해외 인사를 초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번 당 창건 기념일을 최대 명절로 치르는 만큼 체제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인사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초청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자, 북한이 최근 중국의 열병식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보낸 만큼 중국도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무시하고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북중 관계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로 66번째를 맞은 중국의 건국기념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2년 전 6문장에 달했던 축전은 지난해 3문장, 올해는 2문장으로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혈맹임을 강조하는 표현도 사라져 최근 얼어붙은 북중 관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전에 김정일 시대 때, 김일성 시대 때는 문장이 이만큼씩 길었거든요. 피로써 맺어진 혈명, 피로써 맺어진 거를 북한 말로 여기 말로는 혈맹이라고 그러는데 피로써 맺어진 동지고 순치의 관계고 그런 거를 다 빼고 간단하게 넣었다는 거는, 그리고 전번에 그 북한에서 큰 명절이 9월 9일 날 있었을 때 시주석이 축전을 보냈는데 그걸 노동신문 2면에 조그맣게 박스로 처리해서 넣고 일면 잘 보이는 데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낸 거는 일면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축전을 배치하고,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그만큼 지금 삐걱거리고 있고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분노마저 느낄 정도로 그렇게 나쁘다. 네, 따라서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중국 고위급 간부를 초청하는 일도 지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당 창건일에 맞춰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만큼 중국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당 창건일 행사에 각국 고위급 인사의 초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베트남과 쿠바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도 참석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 결국 북한의 무리한 체제 선전이 세계 무대에서의 고립만 자초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일단 대규모 열병식으로 당 창건 기념일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뒤에 중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여론을 보아가면서 미사일 발사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결심할 경우에 당장 유엔 안보리가 자동 소집돼서 추가 제재가 논의될 텐데요. 이럴 경우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은 이 때문에 미사일 발사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강도 도발을 통해서 판을 깨기보다는 더 이상 국제 구조가 움직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고강도 도발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거나. 북한은 추가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반발해서 전방위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2년째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이수영 북한 외무상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문제 삼으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적 위성 발사를 문제시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자의적 조치들로 끝까지 강경 대응하여 존엄을 수호하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입장입니다. 네, 이수영 외무상은 기조연설을 마친 뒤에 장거리 로켓 발사 시기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유엔 본부를 떠났습니다. 이수영 외무상의 기조연설로 봤을 때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할 경우에 북한도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오는 10일 당창건 7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리 순조롭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중국과도 사이가 멀어진 데다 전통적인 우방국들도 등을 돌리는 모양새여서 안방잔치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더해가는 세계의 압박에 외교전까지 펼치고 있는 북한. 추가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창건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상황인데요. 집권 4년차 국제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 기회로 노동당 창건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김정은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